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정원호 캠프는 뭐 스타벅스 금지령을 내리는 네. 반면에 이 오세훈 캠프는 이렇게 좀 오히려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다 막 강하게 반발하는데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님은 어떻게 아니, 저는 보시는지. 뭐 이거 기자회견도 했지만 예. 정원호 후보는 그 주폭 논란에서 본인의 5.18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5.18 때문에 폭행을 한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술 먹고 싸우는 게 무슨 5.18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원픽으로 이분이 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용진이 저 대표가 나와서 예. 회장이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과해야지. 본인이 이런 5.18 정신을 훼손한 사람을 여기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내놨으니 예. 이거야말로 진짜 부실 상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아니 그리고 민주당은 5.18 정신을 그렇게 중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왜 정원호 후보한테는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 정원호 후보한테 왜 당신 그러면 안 돼? 저는 민주당 패널들도 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왜 5.18 정신을 훼손한 사람한테 왜 당신 술 먹고 싸운 걸 왜 5.18 이야기를 들먹이는 거야? 5.18이 그러라고 있는 거야? 뭐 술 먹다가 싸울 수도 있죠. 뭐 술 먹고 취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판결문에 써 있잖아요. 본인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라며. 예. 본인은 기억도 잘 안 난다면서. 그러면 그 5.18 정신을 이야기하는 그 정원호 캠프에서 네. 어떻게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매운동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민주당의 본질이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예. 앞뒤가 다르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과 상대가 잘못한 것을 전혀 이런 내로남불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예, 참 공교롭게도 그 정원호 후보의 이런 주폭 사태도 그때 이제 5.18 네. 정치적인 해석 때문에 못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겹쳐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이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여기서 이 스타벅스 사태로 20대랑 뭐 전라도 지역 특히 학생층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오히려 살짝 반등했다 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호남은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근데 20대가 이것 때문에 반대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붙이기는 그렇고. 근데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정원호 후보 얘기는 차치하고 일단은 이거를 하는 게 적절해. 정부가 너무 기업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도 그랬고 당대표 시절에 그랬고 여론에 되게 민감했어요. 아, 굉장히 당원들의 민심에 민감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대통령도 되고 그냥 후보도 되고 네. 대통령도 됐던 사람이라서 이게 이번에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도 이미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좀 치고 나갔다고 보는 거가 맞을 것 같고 정원호 후보는 그러니까 일단 저도 진짜 잘못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뭐 그거를 뭐 사람 때린 거 경찰 때린 거를 이거 어떻게 쉴드가 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5.18 얘기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가 굉장히 판결문에는 없는데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95년의 일이 31년 전 일인데 맞습니다. 그때 5.18과 관련된 이견이 있어서라고 한겨레 보도에 있어요. 당시에 사회면에 이제 단신으로. 그래서 네. 그때도 이미 이번에 처음 그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때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소환이 다시 된 것 같은데 뭐가 됐든 뭐 잘못한 거는 뭐 잘못한 거죠. 예. 네. 이 내용 받아서 한번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지금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뭐 정원호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네.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31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이 네. 지금 논란이 계속 식지 않고 있고 네. 후보의 도덕성 문제까지 지금 계속 논란 제기가 되면서 정말 제대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인데 최근에 후보님께서 이제 이 정원호 후보 과거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를 네. 하시면서 그때는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뭐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네. 심신미약 이런 주장을 네. 했다. 이건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네. 형사 변호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30 몇 년 전에 정원호 후보는 지금의 정원호 후보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뭐 본인이 어떤 무슨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걸 예상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건들의 특징은 뭐냐면 술 만취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막 경찰도 폭행하고 출동하는 사람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됐으니까. 예. 그럼 이 사과를 하는 데는 변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5.18을 끌어들인 거예요. 5.18 민주화 항쟁 관련된 논쟁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네. 그렇게 했다. 이 부분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장량감경이라고 하는 사유가 예. 6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뗀 판결문에는 6페이지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거에 공개된 거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누군가의 탄원이 있었으면 보통은 장량감경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판결문에 끝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네. 우리 재벌들 사건들 기억나시죠? 언론에서 만약에 보도할 때 뭐 피고인이 노령인 점, 뭐 사회에 기여한 점, 뭐 이렇게 해서 맞아. 뭐 집행유예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집행유예 판결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항상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정원호 후보는 그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거나 예. 사과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한 게 없었다는 걸 뜻하거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그 밑에 봤더니 본인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예요. 예. 이런 보통 사건에서 항상 그럽니다. 제가 그때 너무 술을 많이 취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심신상실을 주장하면서 5.18 때문에 싸웠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정원호 후보가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반성을 하고 그 진지하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네. 끝까지 5.18 때문에 5.18 때문에 공무원도 때려도 되고 5.18 때문에 그러면은 뭐 민주화 때문에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예. 저 구치소에 가면요 지금 자기들 다 싸운 이유가 한가득입니다.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기다 끌어들여서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내용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들은 규탄 받아야 되고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사퇴하라고 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원호의 과거를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원호의 지금의 행태를 질타하는 것이지. 네. 사실 32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게 이게 후보가 사실 도덕적으로 정말 자질이 있느냐 이런 이제 본질적인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이 5.18 기억은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 이런 좀 모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김정철 후보님 저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예. 이게 뭔가 묘하게 김정철 후보의 말을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예, 하면은 반박도 괜찮습니다. 예, 반박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게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심신미약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그런 거죠. 5.18 얘기나 뭐 무슨 논쟁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술자리에서 더 이제 만취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관습적으로 이제 심신미약을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고 뭐 그때 당시 변호사들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그냥 다 심신미약해서 그냥 술 먹고 실제 장량감경도 많이 해주고 뭐 그랬으니까. 네. 그때 95년 10월 13일자 한국일보 기사 읽어드릴게요. 제가 네. 짧게. 뭐 양천구 신정동 집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이 지역 여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 39세와 합석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 아까 제가 한겨레만 말씀드렸는데 한국일보도 그렇고 한 두억에는 이제 5.18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나머지에는 정치 관련 6.27 선거나 아니면 정치 관련 이견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또 진술했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완전 카페 문제만 있었다. 여종만 문제가 있었으면은 맞은 사람도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피의자를 집중적으로 경찰에서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했을 텐데 어쨌든 둘 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진실을 모르니까 5.18 문제나 뭐 이런 걸로 뭐 처벌자 문제 가지고 뭐 하다가 또 여자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다가 이게 다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가 이 상황을 뭐 옹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당시에 그의 생각은 어쨌든 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예, 5.18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아마 거기에 있는 그 법무팀에 있는 이제 뭐 거기 캠프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마 제가 누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를 이제 고소할 거에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저를 고소 못 할 겁니다. 제가 고소하면 어떻게 할지 다 아니까.
고소하면은 그 수사 기록과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록이 공개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록을 보는 순간 내용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 지금 진술자들이 5명, 6, 7명인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요정호번 뭐 거기에 주인 뭐 이런 사람들 다 진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5.18 이야기가 뭐 언론 기사에는 그렇게 날 수 있겠죠. 뭐 언론 기사에 그 당시 뭐 양천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그러나 9.2의 회의록은 다르잖아요. 9.2의 회의록은 완전히 내용이 다르고요. 그 요정호번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들은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것이고 그 기록에 다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순간 본인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가 알게 될 거고 제가 이 부분을 비판하는 이유는 예.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예. 그분이 사과하겠습니까? 사과 안 하겠죠. 이거는 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서울시장이 필요할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 외박 문제, 뭐 여정호번과의 외박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얽혀서 또 야권에서 공세가 굉장히 심한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 뚜렷한 뭔가 방식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